2016년 이탈리아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70% 이상이 가짜였다는 겁니다. 저급 식용유에 염색약과 향료를 섞어서 만든 짝퉁이었어요. 미국 UC 데이비스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캘리포니아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올리브 오일의 69%가 품질 기준에 미달했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산 진짜 올리브 오일을 프라이팬에 부어서 태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볶음용, 튀김용으로 쓰는 순간 건강에 좋은 오일이 아니라 독성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올리브 오일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진짜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올리브 오일 왜 이렇게 특별할까? 올리브 오일의 역사는 6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올리브 오일을 액체 황금이라고 불렀어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름이 아니라 약으로, 화장품으로, 심지어 등불의 연료로까지 사용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서양 의학의 아버지는 60가지가 넘는 질병 치료에 올리브 오일을 처방했어요. 상처 소독, 위궤양 치료, 근육통 완화, 심지어 정신질환 치료에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이 고대의 지혜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2013년 하버드 의대를 포함한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무려 40%나 감소했어요. 그 올리브 오일의 마법 같은 성분들.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때문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 올레산 혈관을 청소하는 1등 공신. 올리브 오일의 약 70%에서 80%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게 올리브 오일의 핵심이에요. 올레산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혈액에는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LDL은 혈관 벽에 쌓여서 플라크를 만들어요. 이게 심해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깁니다. 올레산은 LDL을 낮추고 HDL을 높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LDL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LDL이 위험한 이유는 산화되면서 혈관 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인데 올레산이 이 산화를 막아주는 거죠. 2018년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하루 2스푼의 올리브 오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의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HDL은 8% 증가했고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 정도 효과면 대단한 거예요. 폴리페놀, 천연 항산화 폭탄. 올리브 오일에는 30종류 이상의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레오칸탈과 하이드록시티로솔이 가장 강력해요. 올레오칸탈은 이부프로펜이라는 소염 진통제와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2005년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 50ml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이 이부프로펜 10%의 항염 효과를 낸다고 발표했어요. 매일 먹으면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이드록시티로솔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E보다 10배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DNA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2017년 유럽식품안전청이 FSA는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루 20g의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혈중 치질의 산화 손상을 막는다고요. 이건 정부 기관이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를 공식 인정한 거예요. 비타민 E 피부와 세포를 지키는 방패. 올리브 오일 100g에는 비타민 E가 약 14mg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거의 100%예요.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심혈관을 보호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해요. 비타민 K 혈액과 뼈를 지키는 숨은 영웅.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K도 들어있습니다.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이죠. 특히 폐경기 여성들한테 중요합니다. 스쿠알렌 피부 보습의 비밀. 올리브 오일에는 스쿠알렌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게 피부 보습에 탁월합니다. 우리 피부의 피지와 구조가 비슷해서 흡수가 잘 되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먹는 사람들은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건강 효과들. 이제 구체적으로 올리브 오일이 어떤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지 살펴봅시다. 심혈관 질환 30% 위험 감소.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효과입니다. 2013년 발표된 PREDIMED 연구는 의학계에 큰 충격을 줬어요.
스페인에서 7,447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지중해식 식단에 올리브 오일을 하루 50ml 추가, 두 번째 그룹은 지중해식 식단에 견과류 추가, 세 번째 그룹은 저지방 식단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올리브 오일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저지방 그룹보다 31% 낮았습니다. 뇌졸중은 무려 40% 감소했어요. 이 연구는 올리브 오일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당뇨병 혈당 조절 개선. 2015년 당뇨병 케어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올리브 오일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레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공복 혈당이 평균 8% 감소했고 당화 혈색소도 개선됐습니다. 암 예방,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2015년 유럽 암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을 보면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유방암 발생률이 11% 낮았습니다. 대장암은 더 극적이에요. 2014년 스페인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을 매일 2스푼 이상 먹은 사람들의 대장암 위험이 27% 낮았습니다. 작용 기전을 보면 올레오칸탈이 암세포의 리소솜을 파괴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요. 뇌 건강 침해와 파킨슨병 예방. 올리브 오일은 뇌에도 좋습니다. 2015년 JAMA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인지 기능이 더 좋았어요.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모두 높았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올레오칸탈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한다는 연구가 2013년 ACS 케미컬 뉴로사이언스에 실렸어요.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이거든요. 파킨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2018년 미국 신경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파킨슨병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위장 건강 위험과 위궤양 개선. 올리브 오일은 위 점막을 보호합니다. 2007년 소화기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올리브 오일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균은 위염과 위궤양의 주범인데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이 이 균의 성장을 막습니다. 장 건강에도 좋아요. 올레산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점막의 염증을 줄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 가열하면 독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모든 건강 효과는 생으로 먹었을 때 이야기예요. 가열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리브 오일의 발현점, 그러니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는 엑스트라 버진의 경우 약 160도에서 190도입니다. 이건 다른 식용유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카놀라유는 약 200도, 포도씨유는 약 220도, 아보카도유는 약 270도입니다. 발현점을 넘어서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건강에 좋은 폴리페놀이 파괴됩니다. 항산화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둘째,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트랜스 지방과 유사한 해로운 지방으로 변합니다. 셋째, 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어 이게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암 위험을 높입니다. 2015년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180도에서 10분간 가열하니까 폴리페놀이 40% 파괴됐어요. 20분 가열하니까 70%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볶음이나 튀김은 어떻게 할까요? 발현점이 높은 오일을 써야 합니다. 아보카도 오일, 포도씨유, 정제된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이죠.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 드레싱, 빵에 찍어 먹기, 요리 완성 후 뿌리기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일부 사람들은 저온 볶음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라이팬의 온도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요. 중불로 2분만 달궈도 200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생으로만 먹는 게 최선입니다. 진짜 올리브 오일 고르는 법.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시중에 올리브 오일 제품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진짜를 골라낼까요? 라벨 확인 반드시 체크할 4가지. 첫째, 엑스트라 버진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최고 등급이에요. 올리브를 기계로 착즙만 한 순수 오일입니다. 화학 처리를 전혀 안 했어요. 둘째, 콜드 프레스트 또는 퍼스트 콜드 프레스트 표시를 찾으세요. 냉압착이라는 뜻인데 27도 이하의 저온에서 압착했다는 겁니다. 고온으로 짜면 수율은 높아지지만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셋째, 산도를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8% 이하여야 합니다. 좋은 제품은 0.3%에서 0.5%예요. 라벨에 어시더티 또는 산도 표시가 있는지 보세요. 넷째, 생산 날짜를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이 아니라 수확 날짜나 생산 날짜요. 올리브 오일은 생산 후 18개월 안에 먹는 게 좋습니다. 2년이 지나면 맛과 영양이 크게 떨어져요. 피해야 할 표시들. 라이트, 푸유, 러파인드, POMAC 이런 단어가 있으면 피하세요. 이건 정제된 오일이라는 뜻이에요. 화학 처리를 거쳤고 폴리페놀이 거의 없습니다. 값은 싸지만 건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블렌드 또는 블렌디드도 조심하세요. 올리브 오일에 다른 저급 오일을 섞었다는 뜻입니다. 용기 확인. 진짜 좋은 올리브 오일은 짙은 녹색이나 갈색 유리병에 담겨 있습니다.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예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건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량도 중요해요. 너무 큰 용기는 피하세요. 한번 개봉하면 산화가 시작되니까 한두 달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크기가 좋습니다. 500ml 정도가 적당해요. 원산지 확인. 라벨에 프라덕트 오브 이태리 또는 프라덕트 오브 스페인이라고만 써 있으면 의심하세요. 정확한 지역까지 표시된 게 좋은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TOSCAN의 이탈리 또는 AND의 루시아의 SPAIN 이런 식으로요. 그리스 크레타섬, 이탈리아 토스카나, 스페인 안달루시아산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원산지보다 중요한 건 위의 기준들이에요. 그 가격. 너무 싼 건 의심하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500ml에 최소 2만원 이상입니다. 만원 이하는 거의 가짜나 저급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브랜드 값이 붙어서 지나치게 비싼 경우도 있으니까 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보세요. 맛 테스트. 진짜 좋은 올리브 오일은 특유의 쓴맛과 매운맛이 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살짝 얼얼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폴리페놀 때문입니다. 너무 순하고 부드럽기만 하면 정제된 오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냄새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풀향, 토마토향, 아몬드향 같은 게 나야 합니다. 퀴퀴한 냄새나 산패된 냄새가 나면 변질된 겁니다. 제대로 보관하는 법. 좋은 올리브 오일을 샀으면 제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첫째, 빛을 차단하세요. 찬장 안처럼 어두운 곳에 보관합니다. 주방 조리대 위에 놔두면 빛에 노출돼서 산화가 빨라져요. 둘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15도에서 21도가 이상적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올리브 오일이 응고되면서 품질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너무 더운 것도 안 좋아요. 셋째, 공기를 차단하세요. 뚜껑을 꼭 닫아야 합니다. 한번 개봉하면 공기와 접촉해서 산화가 시작되니까 2개월 안에 다 먹는 게 좋습니다. 넷째, 열원에서 멀리 두세요. 가스레인지나 오븐 근처에 두면 안 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적정량은 하루 15ml에서 30ml, 그러니까 한 스푼에서 두 스푼입니다. 이 정도면 건강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도 지방이라서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가 문제가 돼요. 한 스푼에 약 120칼로리입니다.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한 스푼 먹으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식사 중이나 식후에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다른 오일과의 비교. 올리브 오일만 좋은 건 아니에요. 다른 오일들과 비교해 볼까요? 아보카도 오일 발연점이 270도로 높아서 볶음이나 구이에 적합합니다. 단일 불포화지방산 함량도 올리브 오일과 비슷하게 높아요. 하지만 폴리페놀은 올리브 오일이 더 많습니다. 가격도 올리브 오일보다 비싸고요. 카놀라유 발연점이 200도 정도로 조리용으로 괜찮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 화학 추출 과정을 거치고 GMO 논란도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심혈관 건강에는 올리브 오일만 못해요. 하지만 중세지방산이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에는 좋습니다. 들기름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합니다. 하지만 산화가 빠르고 발연점이 낮아서 생으로만 먹어야 해요. 올리브 오일과 번갈아 먹으면 좋습니다. 참기름 향이 강하고 발연점이 비교적 높습니다. 세사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올리브 오일처럼 다양한 건강 효과가 증명된 건 아닙니다. 종합하면 생식용으로는 올리브 오일이 최고고 조리용으로는 아보카도 오일이나 정제된 카놀라유가 적합합니다.
실생활 활용법.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샐러드 드레싱 올리브 오일 3스푼, 레몬즙이나 식초 1스푼, 소금, 후추를 섞으면 완벽한 드레싱이 됩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이나 허브를 추가해도 좋아요. 빵 티핑 좋은 빵을 구워서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으세요. 발사믹 식초를 약간 섞으면 더 맛있습니다. 파스타 마무리. 파스타를 다 만들고 불을 끈 후에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뿌리세요. 면의 식감도 좋아지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구운 채소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오븐에 구운 후 올리브 오일을 뿌립니다. 수프 토핑. 수프를 그릇에 담고 위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면 고급스러워집니다. 스무디 과일. 스무디에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넣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증가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올리브 오일. 임신 중. 임신부에게 올리브 오일은 안전하고 좋습니다. 오메가9 지방산이 태아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E가 임신 중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하루 1~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기 이유식. 생후 6개월 이후 이유식에 올리브 오일을 소량 넣을 수 있습니다. 아기의 뇌 발달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하면 안 되고 하루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당뇨병 환자. 당뇨병 환자한테 올리브 오일은 매우 좋습니다. 혈당 조절을 돕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요. 하지만 칼로리를 고려해서 적정량만 드세요. 고지혈증 환자.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한테 올리브 오일은 거의 필수입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올리브 오일 선택의 최종 결론. 정리하자면 좋은 올리브 오일은 이렇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산도 0.8% 이하, 짙은 유리병, 명확한 원산지 표시, 적정한 가격.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고르세요. 그리고 절대로 가열하지 마세요. 생으로만 먹어야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1~2스푼 매일 꾸준히 드세요. 샐러드, 빵, 완성된 요리 위에 뿌리는 방식으로요. 좋은 올리브 오일은 건강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하루 1,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고 피부를 젊게 유지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올리브 오일은 마법의 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함께라면 건강한 삶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학습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나 진단,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경우 올리브 오일을 식단에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